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스위스 로슈의 이제 지난해 4조 매출 규모의 블록버스터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7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가 기대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오전장의 어떤 흐름들에 이어서 오장에도 이제 크다란 어떤 흐름이 없습니다. 장중에 이제 5만 300원대의 어떤 반등세 흐름이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이제 15만원대 회복은 좀 못해주면서 5일선 부근에서의 어떤 소폭의 등락만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가격에서는 한 300원 정도 올라서 14만 9,600원 될 흐름이 있죠. 자, 이 수급상에서 보시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5만 주 넘게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왔고 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부터는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 물량들이 들어올 때 오히려 이제 매도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들도 일주일 넘게 지금 이제 매도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에서는 좀 붙어 있는데 살짝 조금 이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3주 넘게 단기 이제 추세 지표의 이 파라볼릭 자는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지키면서 15만원대 부근의 어떤 가격에서 한 4일 정도 조정 흐름들을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양봉 이후에 견조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면 가장 좀 이상적일 건데요. 그래도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봉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어떤 흐름들, 내일 이제 10월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만 이번 주에 양봉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위치권에 일단은 차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보면요. 연기금은 뭐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모펀드,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난주에 좀 이제 보험 쪽이라든지 투신 쪽에 좀 매수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소폭입니다만 다시 이제 매도세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수급에서 이제 중추적인 어떤 역할들을 계속 이제 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장까지 계속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는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수급의 입장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만 2,616조에서 대부분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 이제 24만 2,616조 체결이 됐듯이 지금 이제 5거래일 동안에 이 연속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이 첫째 날에 이제 한 6%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후속 이제 4일 동안에는 거의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들을 이 가격에다가 받쳐놓고 좀 파는 흐름들, 그리고 그 물량들을 자사주가 꾸준히 이제 사주면서 주가를 이제 방어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악템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로슈가 보통 이제 항암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허셉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툭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항암제 라인이 상당히 좀 뭐 강력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자가 면역 관련되는 부분은 악템라가 있습니다. 악템라의 좀 기전이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에서 이제 우리 이제 TNF 쪽 알파 관련된 억제제를 많이 쓰잖아요. 예, 보통 이제 뭐 레이케이드라든지 뭐 엠브렐이라든지 휴미라가 이제 요런 기전인데 여기에 이제 반응을 안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요런 기전에 안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루킨 이제 6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염증 발생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 6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수용체에서 이 결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인터루킨이라든지 뭐 TNF 알파 같은 경우 다 이제 사이토카인도 일종의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을 억제를 해서 염증 관련되는 발생하는 부분들을 감소시켜서 이제 질병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어떤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악템나는 이제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 인터루킨 6, 그러니까 TNF 알파 말고도 이 인터루킨 6 관련되는 부분들도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용체 단백질과 이제 결합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TNF 알파 억제제랑 이제 뭐 작용하는 어떤 기전들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쪽에서는 2010년도에 이제 류마티스 등 관절염으로 승인을 한 후 적응증이 확대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 이제 적응증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 뭐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특발성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인터루킨 6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적응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TNF 알파하고도 똑같은 얼음이고, 특이하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중증 이상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도 사용 대상이 확대되어 있는데요. 이 악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JW 중해제약인가요? 여기가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로 이제 JW 중해제약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악템나의 물질 특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미국에서 2017년도에 유럽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본래 이제 악템나가 요런 이제 정맥 주사의 형태였는데 이제 이후에 SC 제형 피하 주사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제형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허 시기와 기업들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개발 현황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악템나의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가시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제 9월 달에 유럽에서는 허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독일의 프레지니우스 카비에서 이제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9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은 아닙니다만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 중국 바이오테란가요? 여기도 올 초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어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근데 이제 바이오젠이 이제 이 그 BAT1865를 이제 도입해 가지고 이제 그 승인을 좀 받았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악템나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열리는 어떤 흐름이니까 요즘에는 뭐 하나 열리면 굉장히 이제 경쟁 강도가 강하고 가격의 어떤 인하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로 CTP47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이제 학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신청으로 승인 과정까지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5월달부터 유럽 지역에 448명을 대상으로 악템나와 이제 비교 대조를 해서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면역 원성을 비교하는 이 글로벌 3상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로슈의 어떤 제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 IB 제형이라든지 SG 제형을 모두 일단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로슈 측이 이제 피하 주사 제형에 관련되는 특허 분정이 미국 이제 특허 심판원이 셀트리온 손을 들어주면서 이 걸림돌은 이제 해소되었다는 이제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 악템나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까지 출시가 되면 TNF 알파 관련되는 램시마 유플라이마에 이어서 인터루킨 6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하는 악템나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까지 이제 갖추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라인업이 이제 확대 구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뭐 유리한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좀 퍼스트 무브 입장이 뭐 아무리 경쟁이 강화도 좀 강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퍼스트 무브로 이제 진입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과거 대비해서 좀 약점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독일 이제 프레제니우스 카비 같은 경우나 헝가리의 이제 이 게데온 리트, 그 다음에 독일 헬림사, 여기는 양사가 뭐 이렇게 합작해 가지고 뭐 내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헬림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5조고, 국내에는 이 수앱지스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 뭐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경쟁이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고, 심화된다는 말은 가격 자체를 아주 공격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되면 로슈 입장에서도 이제 매출 타격이 좀 예상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의 이제 추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최대 5개 정도의 어떤 허가 신청 이후에, 보통 이제 하면 이제 내년도에 대부분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빠른 어떤 이제 시장 진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2030년 12조가의 어떤 매출 달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어떤 볼륨 확대는 뭐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양봉으로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기간에, 자사주 매입이 단순히 이제 물량을 받쳐놓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파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이 되어서 이 합병 관련되는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가격권, 이제 15만원대 윗단의 어떤 올라오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올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번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